이러한 말들이 많이 도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하늘의 반은 여자가 이고 있다, 이런 말 어느 분이 한지 아십니까? 하늘의 반은 여자가 이고 있다. 모택동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중국 사회를 바꾼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교 사회인 중국에서 비록 이제 사회가 여러 면에 이제 바뀌고 있었지만 여자가 갖는 지위라고 하는 것은 여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한도 사회주의지만 세계에서 보면 여성 인권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회의 경우에 모택동의 이 한마디의 말이 어떤 경우에 보면 중국 사회 내면에 깔린 남존여비 의식, 봉건적 어떤 그런 유교 의식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교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죠. 여러 가지 여성의 지위라든가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물론 몇백 년 전, 심지어 공자 당시 같으면 2500년 전에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성경이든 아니면 소크라테스 얘기든 그 어떤 얘기라 하더라도 여성이나 그다음 신분 차이, 이런 한계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유교적 가치를 현대화한다라고 할 때 적어도 여성이라는 부분을 껴안고 가지 않으면은 이 유교의 현대화라는 부분이 반쪽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라도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유교와 연관지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주제가 선비와 여성입니다. 이 선비라는 어떤 가치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것이 여성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실제 선비의 삶이라 할 때 전통적인 이 여성 중에 가장 가깝게 선비의 삶을 살았던 분은 누구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모두에 제가 던져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할 수 있는 분이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이 정부인 안동장 씨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의 명칭을 몇 가지로 들으십니다. 정부인 안동장 씨 또는 장계향, 장씨 부인, 그 다음 최근에는 또 의현당이라고 하는 이제 또 그 당호로 이제 이 어른을 높인다 해가 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장계향이라는 명칭은 아시다시피 본명입니다. 이제 이 어른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최초의 그 소개하는 글을 찾아보면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연구 업적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자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에 그 국어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하루는 우연히 일제시대 때 나온 이제 책자 한 권을 소개를 해 주었어요. 1931년에 나온 아이 생활이라는 책이었는데, 이제 그 책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장씨 부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가고파를 작곡했던 이은상 선생이 소개한 건데, 장씨 부인의 간략한 생계를 소개하고 또 소소음하고 경신음 이 식기 두 개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은상 선생이 진작부터 장씨 부인에 주목을 해서 소개를 하는 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하는 신사임당을 선양하는 책의 서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부인 한 분을 말하라 하면 두 말 없이 율곡 선생의 어머님 사임당 신씨 부인을 내세울 것이요, 또 거기엔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쭉 이렇게 놓고 종류마다 이제 뛰어난 여성을 사례를 열거를 했습니다. 혹시 어진 어머니를 말하라 하면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학문이 높고 시문에 능하던 부인을 찾는다면 뭐 이런 무릇
수백 명의 여성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요. 글씨 잘 쓰던 부인으로는 소개를 하면서 특히라는 말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특히 초서 잘 쓰던 경당 장흥효의 따님 장씨 같은 이들을 일컬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장씨 부인을 한마디로 초서 잘 쓰던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초서 잘 쓰던 경당 장흥효의 따님 장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장씨 부인의 삶을 초서 잘 쓰는 거로 한정 짓는 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후대의 학자들은 이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중군자라 합니다. 이 군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선비 중에도 대단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짝 개념으로 하면 군자와 그 다음에 소인배 할 때 그 소인이 짝 개념이죠. 논에 보면 유가, 그 선비가 있는데 그 선비 중에 유 중에도 군자 같은 선비가 있고 소인 같은 선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참선비를 군자유라 했고 가짜 선비를 소인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성을 군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분의 그 가학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분의 그 가학을 보실 것 같으면 이 퇴계학파의 학맥도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단 퇴계 선생이 계시고 퇴계 선생의 여러 제자분들 중에 학문적이나 또 여러 가지 학파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분으로서 이 학봉 김성일 선생, 서예 유성용 선생, 한강 정구 선생 세 분이 계신데, 이 장씨 부인의 친정 아버지인 경당 장흥효 선생이 이 세 분으로부터 모두 학문을 계승하였습니다. 요즘은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옛날에는 스승을 어느 분으로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학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씨 부인의 친정 아버지가 퇴계 선생의 학통을 이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 밑에 이분의 학통을 이은 선들은 이휴일, 이현일 하는 분은 장씨 부인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면 장흥효 선생의 외손자이죠. 그리고 이재라고 하는 분은 이현일이라고 하는 분의 아드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상정이라고 하는 분은 이재라고 하는 분의 외손자입니다. 이 퇴계 선생의 학통이 장흥효 선생을 통해서 장씨 부인을 매개로 하여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학통 속에서도 학문적인 요인 속에 한 가지를 딱 잡아내라 라고 할 때 실천적인 면에서 경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경. 근데 이 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죠. 저는 이제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이 뭐고? 학생들에게 경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공부가 경이다. 요즘 말로 하면 참된 인간, 진실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공부로 평생을 일관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이 장흥효 선생입니다. 장씨 부인의 이 가학, 집안의 학통인 거죠. 장씨 부인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거고 그 후손들에게도 이거를 전해줬습니다. 장씨 부인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평생 동안 이 경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경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지경의 삶이라, 경을 고이 간직하는 삶이라 하는데, 이 공부와 이 삶이 장씨 부인을 특징짓는 가장 큰 요소이고, 그러한 면에서 후대 학자들은 장씨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중군자라 했죠. 여자 중에서 군자이다, 참선비이다. 그래서 초서 잘 쓰는 장씨 부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라고 하는 평가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한 지점을 놓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오늘 토의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장시부인 실기인데요. 보통 여성분으로서 이런 문집을 또는 실기의 기록을 가진 분이 잘 없습니다. 많지 않은데 장시부인의 그 아들 가람 이현일 선생이 어머니의 평소의 행적을 이 기록들에서 쭉 모아두고 제일 앞에는 어머니가 지은 학발시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어른이 좀 유명하고 훌륭하고 선창한다 하면 사실과 아닌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태계 선생과 관련해도 스토리텔링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곳곳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사실과는 다른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장시 부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보니까 뒤에 실린 이제 책들이나 참고 문헌도 있던데 거기에 올라 있던 책들 중에도 일대기를 적은 책 중에는 사실과 아닌 얘기를 적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기본으로 장시 부인의 삶을 생애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책이 여기에 나오는 행실기입니다. 이 뒤에 보면 아들이 어머니의 평생의 삶을 추억하고 기념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눈물로써 쓰는 그 어머니의 행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기록은 틀림이 없는 거죠. 아까도 음식디미방 얘기 조금 앞서 발표자께서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디미방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특히 영양 같으면 이 음식디미방과 관련된 그 체험관도 만들어 두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제가 사상사를 하는 입장에서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음식의 종류가 몇 가지이고 또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 음식을 만들 때의 망가짐이 어땠던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면은 음식을 만들 때에 새벽에 물을 깃고 또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음식이지만 그때 하는 게 그게 곧 뭐냐면 남성으로 하면 공부를 하는 자세나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참 코를 후벼 판다든지 머리를 끌적끌적 한다든지 옛날 선비들은 그래 하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리를 단정히 빗고 그야말로 이제 정돈해서 책을 읽듯이 음식을 마련할 때 그야말로 공부하듯이 이분의 그 정성 담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인의 그런 삶들 중에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관계적 삶입니다. 조금 요즘 윤리학적 용어로 하면 공동체적 자아론이라 하죠. 내라는 존재를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여러 개 볼 수 있지만 일단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개인적 자아론과 공동체적 자아론이죠. 어떤 면에서 구분된 분별된 자기의 주체적 자아가 있을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남과 관계 속에 부모와 관계, 형제와 관계, 사제관계, 친구관계, 부부관계 이런 관계 속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공동체적 자아론이 있습니다. 장시 부인의 삶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관계적 자아론인데 이 공동체적 자아론에서 형제도 또 어떤 면에서 자녀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분의 그 아들들과 그 다음에 친정에 배다르기는 하지만 자기의 나이 어린 동생들이 연배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시 부인을 중심으로 해가 굉장히 많은 우애를 또 친족 간의 정의를 나뉘었고 그 구체적인 흔적이 지금도 많은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철견 하는 분은 장시 부인의 친정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분이 그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이제 가람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고 하면서 이 가람 선생과 여러 가지의 그 정분을 나누는데 가람 선생이 이거는 또 외숙이죠. 당신과 나이가 비슷한 외숙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거는 문집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집안에 보존되어 있는 글인데 보시면
이 가람 선생의 글 속에 이 생이라는 생질할 때 이현일하고 본인을 밝히셨고, 쭉 여기에 나오는 중에 윤재하는 건 이제 외사촌 동생 윤이라는 그 동생의 혼사를 맞아갖고 안부를 여기고, 이때 이분이 언제냐면 이 갑술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정치적으로 격변기에 이런 숙종 때 갑술 황국이 이루어지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가람 선생이 서울에 한양에 있으면서 정권에 소용돌이 치는 정권의 한복판에 계시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의 그 속에 있으면서도 시골에 이 외숙의 그 외사촌의 혼사를 앞두고 걱정하고 자상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이 모두 이 장씨 부인의 이 관계적 또 공동체적 삶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교육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학발시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서로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초서라는 이 글을 떠나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에 같이 동감하는 이 장씨 부인의 그런 삶이 이 시를 통해 보여지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장씨 부인이 한 10여 세에 있을 때 시골에 고향집에 있을 때에 그 고향집에서 수자리 가는 사람이 있었다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군대 부역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학발이라는 게 학의 깃털이니까 학의 그 깃털이 흰색이잖아요. 흔히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머리 흰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파가 아들이 가니까 쓰러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까무라쳤다가 깨어나서 또 아들을 부르짖고 또 따라가고 또 쓰러지고 그런 어떤 가슴 아픈 현장을 목도하고 그걸 시로 써놓은 게 이 유명한 학발시입니다. 이 시는 장씨 부인이 이웃의 아픔에 무관하지 않고 소녀적에 그 이웃 서민이잖아요. 그 어떤 민중의 그런 아픔에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던 이제 그런 심성의 소유자였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착하게 살아라, 성인이 되라, 도덕적으로 뭐 선하기 어떻고 하면 5분만 이야기하면 5분까지 가겠어요? 한 3분만 얘기하면 전부만 이렇게 손 다 들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현대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장씨 부인이 늘 얘기하시던 가르침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사람 돼야 된다. 성인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평생의 가르침이고 소망인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너들 공부 잘한다는 얘기 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디에 가가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더없이 기쁘겠다. 이제 이게 옛날의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고리타분하다. 이래 해버리면 같이 얘기할 분모가 없고 유교가 이 시대에 더 기능할 부분이 없다 봅니다. 한 14년 전에 가족이 미국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덴버 공항에 가게 되었는데 공항 서점에서 이렇게 쭉 놓인 책을 보다가 어떤 책을 봤느냐면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Anyway 하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제 최첨단 사회 미국인들에게 이 켄트 케이스 하는 분이 그래도 Anyway 하는 말을 주면서 10계명을 쭉 써놓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장씨 부인의 얘기를 오늘날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제 얘기에 대한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 아마 장씨 부인이 지금을 살아가신다면 이런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또 주변인들에게 하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가보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명한 성인음의 글귀가 적혀 있죠. 내가 성인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성인을 볼 수 없지만 성인의 말씀이 경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인의 경전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씨 부인이 소녀 때 적은 시입니다. 이게. 근데 이 시는 장씨 부인의 시이지만 적은 글씨는 장씨 부인의 글씨가 아닙니다. 누구의 글씨냐 하면 장씨 부인의 남편인 석계 이시명 선생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흐릿해가 잘 못 보지만 이거는 붓글씨로 쓴 게 아니고 밑에 붓글씨 썼던 위에다가 자수를 놓은 겁니다. 수를 놓은 겁니다. 누가 놓았느냐 하면 장씨 부인의 며느리인 무암박 씨가 자수를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는 이 작품에는 세 사람의 업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씨 부인의 시와 남편의 글씨와 며느리의 자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이 아닙니다. 400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에 아내가 지은 시를 남편이 받아줬고 그거를 며느리가 자수 놓게 하는 그런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집이 가능했길래 장씨 부인이라는 이런 부인도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장씨 부인이 자기가 학문이 출중하고 자질이 뛰어나다 해서 교만하고 당시의 여성의 삶에 비관적으로 임했더라면 이런 삶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 시대적 삶의 몫에 남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인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후대에 여중군자라는 남자도 얻기 힘든 그런 어떤 아름다운 호칭을 얻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